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9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3시 51분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36년 전에 처음 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문제인데요. 36년 뒤 오늘 처음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학과에 입학해갖고 이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그때 3판인가 4판인가 그랬었는데요. 3판인가 4판인가 이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갖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이 책을 교재를 하지 않았고요. 저 혼자 이 책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미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책을 열심히 읽어 나갔었는데요. 그때 제일 처음에 부딪혔던 문제가 이 리미트 문제입니다. 함수의 리미트요. 대부분 이거 고등학교 때 좀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가장 개념적인 그런 것만 배우고요.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대학 가서 배웁니다. 제가 87년도에 리미트의 정확한 정의를 배웠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여기에 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그 당시에 이해하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극한의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 거의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 정의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이 문제를 풀려고요. 그 당시에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요. 손으로 푸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풀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못 풀었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뭘 썼나 그러면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대학 가기 전에 2년 정도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이 문제를 베이직으로 풀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함수의 극한 문제를 완벽하게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그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36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 이거를 완벽하게 성공하는데 36년이 걸렸어요. 1987년 봄부터 오늘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인터넷에서 연도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36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명확하게 풀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좀 더 내려가 보면 그러니까 한쪽 극한 여기에 보면 우극한, 좌극한 이런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좌극한이나 우극한만 두 개 중에 하나만 구현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요. X가 C에 접근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C보다 항상 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극한이에요. X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C보다 항상 큰 값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우극한이고요. 여기에 보면 X가 C보다 항상 작은 값 X가 C에 접근하면 이거는 좌극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구현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이거를 컴퓨터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걸 구현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example 5에서 example A도 가능하고요. example B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example 6 이런 어마무시한 식도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컴퓨터로. 이러한 문제를 제가 87년도에 처음 풀려고 시도해 봤었는데 그때는 못 풀었고요. 오늘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헐, 이런 극한 문제 풀어서 뭐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수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 극한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요. 1차 미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1변수 1차 미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요. 1변수 2차, 3차
고차원 미분을 할 수 있고요. 1변수 1차 미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2변수 편미분이 가능하고요. 2변수 편미분 다차원 편미분이 가능하고요. 3변수 편미분 3변수 2차 편미분 3변수 3차 편미분 3변수 다차원 편미분이 가능하고 모든 미분이 다 가능해진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요. 미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적분까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다른 말로 미적분하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 극한 하나로요. 그래서 제가 이 극한 문제를 풀려고 혈안이 됐던 건데요. 이 문제 푸는 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알고 보면 존나리 쉽고요. 모르면 존나리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알고리즘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이런 극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 알고리즘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이 극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알고리즘은요 존나리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극한의 정의입니다. 즉 제 알고리즘은요 여기에 있는 극한의 정의를 그대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진짜로요. 그러니까 엡실론이 0보다 커야 된다. 델타가 0보다 커야 된다. x는 c로 무한히 접근해야 된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수학적 정의를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 놓는데요. 결과는 극적입니다. 존나리 빠르게 수렴하고요. 그러니까 극한값에 접근하고 존나리 정확하게 나옵니다. 손으로 푼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정확도로 나옵니다. 이걸 제 알고리즘이라 그래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수학적 정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하여튼 뭐 이걸 구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수학적 정의를 대학 1학년 87년도에 처음 배우고 이거를 컴퓨터로 번역하는데 3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시도해 봤던 게 36년 전 대학 1학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도할 때 베이직을 2년 동안 프로그래밍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그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프로그래밍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유튜브에서요. 여기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냥 쉬어요. 그냥 쉬어요. 청년 취포족 50만 명 육박. 아무것도 안 해요. 20대 증가. 코로나 전부터 조짐 있었다. 일 그냥 안 해요. 2030에 무슨 일. 여기 뉴스를 보면 그냥 쉬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사람은 쉬어야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발상이 나옵니다.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이전 세대는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갖고 이런 쉴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쉴 시간이 없었잖아.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걸 못했던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인구가 많아져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머리에 뭔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거 안 나오고요. 머리가 텅 비어야 새로운 게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1년, 고등학교 3학년 1년, 2년 동안 영어 한 과목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제 고등학교 성적은 꼴찌예요. 전교 꼴찌였는데 1984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84년 한 해 1년 동안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총 3년 동안 공부했고요.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더라고요.
잘 읽지는 못해도 웬만한 책은 다 읽었거든요. 뭐 자연과학 책 말고요. 철학책,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책도 영어를 열심히 한 3년 동안 공부하니까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85년도 저한테 컴퓨터가 생겼는데요. 그게 TRS-80이라는 컴퓨터였습니다. TRS 찾아보면요, 이렇게 멋진 컴퓨터 아니고 포켓 컴퓨터였습니다. 포켓 컴퓨터, TRS-80 이렇게 생긴 포켓 컴퓨터였는데요. 이게 어쩌다 제 손에 들어왔냐 그러면, 그 당시에 형님이 건축 구조 설계를 했는데요. 형님이 건축 구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고학용 계산기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러다 그 당시에 이게 최첨단 컴퓨터였는데요. 이 컴퓨터를 형님이 쓰려고 샀는데, 이 그 당시 돈으로 100만원 넘게 주고 샀어요. 그 당시 돈으로. 이 TRS-80이라는 이 포켓 컴퓨터를 샀는데 형님이 영어를 못해요. 그래갖고 설명서를 못 읽어. 매뉴얼이 다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설명서 읽고 베이직을 배웠는데요. 형님한테 가르쳐 주려니까 형님이 못 배우더라고요, 이거를. 그래갖고 제가 이걸 대학 가기 전까지 이걸 계속 썼는데요. 이게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했고, 이 메모리가 4K 정도 되었고요. 나중에 이거 32K, 64K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거 처음 쓸 때는 메모리가 4KB 메모리였어요. 이걸로 제가 87년도 대학 가기 전까지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혼자 설명서 읽으면서,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뭐 사다리꼴 방정식이니 뭐 심슨 공식이니 이런 거 이제 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87년도 대학 입학 전까지 그냥 쉬어요. 안 했으면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근데 돌아가신 우리 선친께서 너무 고마운 게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까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 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안 해요인데요,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하다가 운동 갔다가 공부하다가 운동 갔다가 그 생활을 3년 동안 했는데요. 그 3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3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 한 번도 눈치 안 주고요, 한 번도 간섭을 안 했어요. 보통 부모가 그러기 어렵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랬으면 제가 못 견디고 집을 나왔겠죠, 그죠? 그때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떨어져 살아도 아버지랑 1년에 몇 달 정도는 같이 살거든요. 겨울이라든가 이러면 서울 오시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때도 한 번도 저한테 뭐라 안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때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3년 동안 그 쉰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겠죠. 새로운 거 생각하고 뭘 할까 고민하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사람이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왜 젊은 사람들 좀 쉬게 놔두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도 좀 쉴 수 있고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직장 구하기 전까지도 좀 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쉬게 되면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때가 되면 다 자기 일, 자기 밥벌이 합니다.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굉장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쉰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겠죠, 그죠? 걱정되는데 자식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믿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동안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준 거, 그때는 몰랐었는데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이런 뉴스를 보면, 제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대단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려면요, 그냥 쉬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느긋하게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게 떠오릅니다.